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탈 와인을 맡고 있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스웨이트 한번 쳐주세요. 예. 오늘 샴페인만 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몽따뉴 횡스부터 해서 발레드 마운에서 저희가 주입하고 있는 와인들을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와인 먼저 서비스해 주십시오. 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입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2주 동안 샴페인을 갔다 와서 다녀와서 프랑스에 출장을 다녀와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고 있는데 쭉 보시면 일단은 몽따뉴 횡스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사실은 몽따뉴 횡스는 피노 누아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피노 무니에도 아주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소량의 샤르도네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위에서부터 보신다면 장필립 트루셋은 RM이고 약 한 뭐 7헥타 정도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올게닉 유기농을 사용해서 저희가 수입하는 와인들은 거의 99%가 유기농으로만 포도를 만들고 있고 대부분이 RM 샴페인입니다. 장필립 트루셋은 이제 저희가 수입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친구는 원래 와인을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기존의 계속 포도밭에서 관리만 하다가 이제 프레드릭 사바와 제롬 프레브에게 이제 에케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만드는 포도들을 이제 사바나 제롬에게 팔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뛰어난 포도를 만들다 보니 왜 네가 와인을 안 만드냐라고 해서 직접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 테스팅을 하시겠지만 이 집에 이제 플래그십 와인 중에 안나티라고 있습니다. 100% 샤르도네로 만들었는데 아주 날카롭고 뛰어난 집중도를 지닌 샴페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롬 잘 아시는 RM이지만 사실은 지금 NM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포도를 사서 만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RM, NM 그 다음에 CM까지 해서 여러 가지 생산자들 샴페인 생산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3,000요? 훨씬 더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RM, CM, NM 다 합쳐서 한 8,000 정도. 근데 그 개수도 사실은 다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피노 무니에라는 포도 품종을 가지고 사실은 피노 무니에를 단일 품종으로 잘 사용을 안 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 제롬 프레보가 이 친구도 처음에는 포도를 할머니한테 물려받아서 포도밭을 받아서 이제 포도를 생산했었는데 이렇게 딱 집 앞에 규라는 동네에서 레베긴이라는 밭에서만 와인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도를 이 친구도 다 판매를 했었어요, 이전에. 근데 안셈 셀로스가 이렇게 좋은 포도를 만드는데 왜 와인을 안 만드냐 해서 1998년부터 첫 빈티지를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그때 돈이 굉장히 없었어요. 제롬 셀라가 이 방보다 작았어요. 처음 있던. 그것도 돈을 벌어서 옮긴.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거의 없었고 이제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생활을 하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셀로스가 3년 동안 자기 셀러를 빌려줬었어요. 98, 99, 2000, 2001 4년 동안 직접 셀러를 빌려주면서 한켠에서 제롬을 가르쳐 줄 만큼 굉장히 둘이 돈독한 사이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제롬 프로보스트 같은 경우에는 흔히 100% 피노 무니에라고 알고 있는데 피노 무니에가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 샤르도네, 피노 블랑, 그다음 일부 피노 누아라든지 그냥 필드 블렌딩이에요. 그래서 표기를 할 때도 저희도 포도 품종을 표기를 하지는 않지만 보통 이제 95% 이상이 피노 무니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람블로, 알렉산드 람블로라고 해서 한 4헥타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롬 프레보스트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제롬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제롬만큼 와인 잘 만들어요. 정말 와인 잘 만들고 지금 샴페인 씬에서는 가장 뜨는 생산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네르 같은 경우, 샴페인 미네르 같은 경우 두 형제가 이제 와인을 만들고 있고 여기도 역시 RM입니다. 여기도 RM이지만 굉장히 뛰어난 와인을 만들고 있고 흔히 말해서 많은 분들이 가난한 자의 셀로스라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맛을 보면 셀로스 특유의 옥시데이티브한 향이 와인에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의 두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안쌤 밑에서 와인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도 굉장히 유사하게 표현이 돼서 가난한 자의 셀로스라고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마누엘 브로셰입니다. 브로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샴페인의 이제는 뭐 저 위에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굉장히 와인 잘 만드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레오누드라는 곳에서 와인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르몽 베누아라고 하는 이렇게 한 직사각형으로 생긴 그 포도밭에서만 와인을 생산하고 계시고요. 피노 누아, 피노 무니에를 베이스로 해서 약간의 샤르도네를 재배를 하고 있고 RM 중에서는 뭐 가장 뛰어난 생산자 중에 한 명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줄 브로셰. 둘이 무슨 사이일까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 성만 브로셰가 같을 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줄 브로셰가 엄청 많이 핫해진 생산자고요. 저도 지난주까지 샴페인에 있었는데 샴페인에서 이 친구 가격 보고 놀랐어요. 너무 비싸서. 왜냐하면 저희는 다이렉트로 받으니까 어느 정도 출시가를 아는데 오늘 테스팅 하시는 와인 중에 있어요. 오늘 테스팅 하시는 와인이 있는데 재고는 아마 없을 거고 근데 그 와인이 와인바에서 한 450유로? 지금 환율로 치면 한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 VIP가 2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2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핫해져서 이제 예전에 제가 막 90유로, 70유로 이렇게 사 먹었었는데 지금은 샴페인에서 씨가 말랐습니다. 그 정도로 줄브로셰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 친구는 리덕션을 굉장히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와인을 딱 테스팅해서 딱 먹으면 그냥 빵 때리는 힘이 굉장히 좋은데 저하고 줄하고 식사를 한 5시간 동안 같이 술 먹으면서 와인을 한 5병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도 역시 저기 셀로스 밑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셀로스한테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쓰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편지를 쓰면 안쌤이 대답을 안 한대요. 와이프인 코린이 대답을 해준대요. 그래서 코린이 연락을 와서 코린이 왜 셀로스 밑에서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서 샴페인에서는 최고시니까 그리고 셀로스의 철학대로 나도 와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편지를 쓰니까 그럼 출근해라 해서 셀로스 밑에서 일을 배웠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친구 리덕션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셀로스랑 다른 점이 딱 하나예요. 셀로스가 가진 곳은 어딘가요? 지역이 코테드 블랑이라고 해서 이제 남쪽이죠. 거기는 샤르도네 베이스의 초키 성향의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초크도 있지만 자갈도 많고 흙도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는 거 내 와인에서 오는 리덕션은 토양에서 오는 거다. 셀로스가 가르쳐준 대로 안쌤이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지만 표현만 다르게 될 뿐이다. 만약에 내가 코테드 블랑의 뭐 샤르도네 그랑크루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셀로스처럼 표현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는 바꾼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 표현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그 베르지에서 아주 뛰어난 와인을 만들고 있는 에드리안 누아입니다. 이 친구가 10년 내로 사바나 브로셰비치까지 가지가 않을까 생각하는 아주 뛰어난 생산자이고 이 친구도 이제 가족 경영을 하다가 아버지 이름으로 이제 와인을 만들다가 본인이 테이크를 해서 본인 입으로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노 마겐 이 집이 사실 굉장히 독특한 집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몽타뉴 행스 하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피노누아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집은 샤르도네가 거의 95%, 98%입니다. 나머지 조금 뭐 소량의 피노누아라든가 뭐 무니를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빌라마르메르라고 해서 몽타뉴 행스에서도 특이하게 샤르도네가 아주 많이 재배되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위레프레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 경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먹고 밥도 그렇게 많이 먹는데 너는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는 게 거의 8km에서 12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포도밭 나가서 산등성이 돌고 포도밭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 그만큼 포도밭에서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가지고 일하는 생산자 중에 한. 그렇다고 이제
덩치가 뚱뚱하다고 해서 포도밭에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제롬 같은 경우에도 제롬은 집 앞에 포도밭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걸어 다니는 게 좀 작겠죠. 그 다음에 삐르준 꾸블리는 저희가 이제 독점 와인 때문에 수입을 했던 거고, 옆에 이제 피르파이아라고 해서 이 두 생산자가 사실은 부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생산자입니다. 뭐 부지에서 사실은 탑이라고 꼽히는 집은 베누아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의 왕이라고 불리는 피노누아의 뭐 성지 같은 곳이죠. 부지에서 왕으로 불리는 분이 이제 베누아라예고, 베누아라에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자식한테 물려준데 아직 자식이 좀 어려서 이제 배우고는 있지만 사실은 부지의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터하고도 저하고 이야기를 항상 하면 아마 베누아라야가 뭐 2세대로 넘어가면서 물론 이제 베누아라야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겠지만 아마 피에르파이아가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갔을 때 와인바 중에서 요즘에 피에르파이아 리스팅 안 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 다음 뭐 에페메르는 프레드릭 사바랑 드라몽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에서 만든 와인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드릭 사바는 잘 아시겠지만 에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피노누아 베이스로 와인을 생산을 했었습니다. 물론 샤르도네도 만들었지만, 근데 최근에는 피노도 아주 잘 만들지만 샤르도네도 수준급의 와인, 아주 뛰어난 와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사바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게 익스프레션이잖아요. 물론 익스프레션이 플래그십 와인이긴 하지만 지금은 익스프레션의 거의 2배의 가격에 가까운 와인들도 출시가 됩니다. 뭐 화이트 중에서는 크라마에서 만든 구테도르라는 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트쿠트리라고 해서 르무닐에서 생산되는 와인도 있고, 대충 몽따뉴에서는 이런 와인들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레드 마흔입니다. 발레드 마흔 하면 파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네, 파리가 요 정도에 있습니다. 파리가 요 정도에 있어서 사실 포소이까지는 차로 좀 밟으면 한 4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베누아데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와인 패밀리로 시작을 했고, 데위 페렌필스라고 해서 아버지와 같이 와이너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볼링저에 가서 볼링저에서 스타지를 하면서 와인 메이커로 일을 하다가 2000년대에 이제 와이너리로 돌아오게 됐는데, 아버지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2011년부터 베누아데리라고 하는 싱글 빈야드 와인을 출시합니다. 라이리데 노아이아라고 해서 이제 호두나무길이라고 해서 그 포도밭에 호두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와인을 생산하는데, 보통 앞서 말씀드린 뭐 피노 무니하면 끝판대장이 이제 뭐 보통 제롬 프레보인데, 제롬 프레보는 우아함의 끝을 보여준다면 이 친구는 파워의 끝을 보여주는 생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세, 이제 퀴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가족 경영에서 운영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면서 집안도 잘 살아요. 돈도 아주 많아서, 그래서 투자도 엄청 열심히 해서 현대적으로 양조장을 많이 만들면서 항상 피노 무니에 하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탑 생산자 중에 하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게 토양이, 이 퀴즐이 녹색깔을 띤 점토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게 이 집의 독특한 그 향기나 시그니처를 낸다고 해서 피노 무니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와인 아세요? 조르주 나발? 사실 뭐 저희 굉장히 많은 샴페인들을, 뭐 탑 샴페인들을 수입하지만 사실은 저희 회사의 브랜드의 포트폴리오의 제 상위, 제일 거의 꼭대기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예요. 뭐 셀로스, 제롬 프레보, 그 다음에 꼽힐 만한 친구가 이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와인을 잘 만드는데, 이 친구는 끄미에라는 마을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몽따뉴 행스에서 약간 외곽으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되고, 아이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는데, 예전부터 포도밭에 올게닉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롱그 비올렛이라고 해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년 동안 어떤 화학 비료도 지나가지 않는 포도밭에서 와인을 생산을 해요. 여기서 한 150만 원 하나요? 140, 150 정도 할 거예요. 가장 플래그십 와인.
2012년부터 생산을 시작을 했고 연간 생산량이 한 10,000병 정도 되는데 뭐 내추럴 신이나 아니면 비오디나미 그런 이제 유기농 와인에서는 꼭 맛보셔야 될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 하면 피노누아죠. 피노누아의 성지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저희가 수입하는 게 앙렌지로입니다. 루트 헤조네로 와인을 만들고 한 10헥타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푸드쉐는 저희가 제일 많이 팝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앙리지로 같은 경우에는 피노 도미넌트로 해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오크에 아주 진심입니다. 오크에 아주 진심이라서 이 아이에서도 이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여기 아르곤 포레스트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크 나무를 심어서 이제 한 8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들만 커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1년에 보통 한 100그루 정도는 계속 심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차를 맞춰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패밀리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에 끌로 세대에서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이제 피노누아의 와인을 보여줬다면 지금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서 세바스찬이 거기에 이제 조금 산도를 지닌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로랑 베누아는 무니스라이 이제 아이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죠. 여기도 이제 피노가 상당히 유명한데 오늘 요 정도 와인을 드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와인 어떠셨어요? 꽃향이나 뭐 장미, 과일, 체리, 딸기 가볍게 드시기 괜찮은 와인 중에 하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준비했던 게 아르노 마르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제 몽타뉴 행스의 이제 동쪽에 위치한 빌라 마르메르라는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요. 한 6.5헥타 정도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 몽타뉴 행스는 피노 누아나 피노 무니에가 훨씬 더 유명하지만 여기는 샤르도네가 베이스로 심어져 있고요. 아르노 마르겐이 와이너리를 아직 컨트롤하고 있지만은 딸인 마틸드가 조인을 하면서 두 부녀가 이제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라면 이제 코테드 블랑의 샤르도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날이 서 있고요. 초크 소일이다 보니 훨씬 더 미네랄 톤이 강하다면 몽타뉴 행스에서 생산되는 샤르도네는 좀 더 라운드하고 풍성한 이미지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0 빈티지 아주 좋은 빈티지고요. 거기에 피노 누아와 블렌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주가 꽤 높은 편인데도 그렇게 굉장히 스위트한 느낌이 없고 마시기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디남이라고 용어가 네네. 오가닉이라는 용어가 예. 두 개가 다른 예, 완전 다릅니다. 비오디나미는 이제 흔히 저희가 주술, 원력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고요. 그게 생긴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됐지만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뭐 내추럴 씬에서 보면 비오디나미 그 밑에 비오, 뭐 데메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비오디나미는 원력 주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병입을 할 때도 이제 꽃의 날이 있어요. 그럼 그때 병입을 해요. 뿌리의 날에 먹으면 와인이 맛없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맛없을 때도 있고요. 그거는 그분들의 철학인데 사실은 안셈 셀로스도 4년 동안 비오디나미를 했습니다. 근데 비오디나미를 하면 장점은 포도가 확실히 건강합니다. 정말 포도가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비오디나미로 잘 관리를 해서 5년 정도만 관리를 하면 포도에서 주는 파워나 와인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주 잘 만든 30년 된 이제 이상 된 이제 포도가 힘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파워나 집중도 그런 플레버를 가져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오디나미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수입하는 것 중에 비오디나미 끝판들이 이제 베누아 라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도멘 르플레브의 이제 돌아가신 앙클라드 르플레브 여사가 1년에 2번 정도 매년 자기 와인을 몇 박스씩 싣고 와서 같이
비오디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비오디나미에 대가죠. 앙클라우드 여사가 암 걸리고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왜 빨리 돌아가셨을까요? 제가 뉴욕에서 뵀거든요. 뉴욕에서 3월 달인가 뵀어요. 3월 달인가 4월 달에 뵀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 처음 이야기 좀 하다가 그때 한국에 수입 안 될 때거든요. 근데 되게 아파 보이시긴 했거든요. 되게 마르시고. 그리고 그 해에 9월인가 10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암 걸리시고 나서 병원에 가서 나는 어떠한 화학적인 치료를 받지 않겠다. 나는 자연적으로 내 몸을 트리트먼트 하겠다. 해서 6개월도 안 돼서 네, 안타깝죠. 항암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본인 철학이 워낙 확고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긴 합니다. 두 번째 와인 테스팅 해보시죠. 그리고 비오디나미 설명드리다가 아직 안 끝났구나. 그래서 비오디나미를 하면 이제 일단 비오디나미 제품만 써야 되고, 그러니까 비오디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솥불에 넣어서 숙성을 시켜서 발효를 시킨 거를 포도밭에 거름으로 주고, 예를 들어서 원력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뭐 솥똥을 갈아서 포도밭에 뿌린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요. 근데 정말 어떠한 케미컬한 부분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포도밭은 엄청 건강한데 그만큼 병충해에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밀디유나 스즈키 같은 좀 심각한 병이 오면 생산량이 거의 90%가 날아가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빈티지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수확량이 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전부 다 스프레이 뿌리는 집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량에 이런 편차가 심한 집들은 사실 비료를 많이 하는 집들이고요. 그래서 셀로스는 4년 동안 하다가 자기는 이해를 못했대요. 내가 포도밭에 나가서 관리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왜 맨날 이런 약간 미신스러운 부분에, 물론 도움은 포도가 건강해지는 것도 보이고 토양이 건강해지는 건 보였대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대요. 포도밭 관리를 하는 게. 사실 땅이 좋아야 좋은 포도를 재배를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포도밭이 토질이 좋아야 좋은 포도가 나올까요? 척박해야 좋은 포도가 나올까요? 네. 척박해야 좋은 포도가 나와요. 그래야지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포도밭에 이렇게 위에 스프레이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내려가 봐야 50cm 이상은 안 내려가요. 조루라발 가면 항상 집에 이렇게 한 3m, 4m, 5m 된 뿌리를 보여주거든요. 그걸 이제 왜 비교를 하냐면 농약을 치면 포도밭이 위에만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미네랄도 먹지 못하고 그냥 위에서 먹고 산다. 근데 하지만 포도밭을 이렇게 관리하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면서 토양에서 지닌 풍부한 미네랄을 와인에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포도를 재배 안 해봐서요. 근데 생산자들이 항상 저도 물어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한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포도밭 생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빡세게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수확 전에 곰팡이가 확 피기 시작해요. 그럼 곰팡이 피기 전에 2, 3일 전에 분명히 곰팡이 필 건데 하면 농약 치시겠어요? 안 치시겠어요? 쳐야죠. 근데 생산자들은 그런 생산자도 있겠지만 아닌 생산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포도밭을 지키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약간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생산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100% 비오디나미로 포도밭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에 저희 테스팅했던 먼슬리 할 때 이제 에마누엘 브로쉐를 했었는데, 브로쉐가 저한테 이야기한 것 중에 시간장을 2017년에 다 없앴어요. 베이스 와인들 전부 다. 없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빈티지가 어려워서 수확량이 좀 작아서 다 블렌딩한 것도 있지만 지금 본인이 포도밭을 전부 다 오르게닉으로 관리하고 화학 비료를 쓰지를 않는데, 이전에 아버지 때 그리고 자기 초창기 때는 포도밭에 어느 정도는 비료를 썼다 이거죠. 자기는 그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내 포도는 이제 전부 다 내 와인들은 올게닉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없앴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신념이 강해야 포도밭을 빡세게 시키지, 사실은 대출 받고 얘들도 갚는다고 정신없어요 보면.
포도밭 사고 대출 갚고 포도밭 사고 대출 갚고 그런다고 정신없어. 두 번째 와인 한번. 이것도 깔끔하고 그냥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인데 드실만 하세요?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와인이요? 네.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요. 가격 15만 원? 15만 원? 아싸. 저기. 체크해 두세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 페랭 필스입니다. 베너레이가 만드는 와인이고 이 친구가 집만 해도 2헥타가 넘어요. 2헥타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6,000평입니다. 축구장 2개. 돈이 아주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라리데 노아이를 처음 만들 때 100% 피노무니로 만드는데 이걸 어떤 오크를 쓸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아르곤 포레스트, 그 다음에 집 앞에 심어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두나무, 그 다음에 뭐 카뱅, 트룰레이 이런 저런 오크를 다 사서 썼대요. 리무젠까지. 그래서 11가지의 오크통을 다 써봤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본인 집 앞에 호두나무하고 어디 2개가 제일 좋아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블렌딩을 한다고 합니다. 오크나무.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이 친구도 비오디나미의 이제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포도밭 관리도 아주 잘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매력적인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드시는 거는 이제 데이 앤 필스 그러니까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무니에 베이스고요.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를 블렌딩했습니다. 자, 3번 테스팅 해보시죠. 저도 이거 블라인드 하면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빈티지랑 품종 맞추시면 제가 한 병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는 하실 때 샴페인도 뭐 여러분들 블라인드 뭐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캐릭터를 잘 보시면 생산자가 나와요. 그리고 와인의 캐릭터를 보면 빈티지가 나오고요. 사람마다 본인의 고유의 개성이 있듯이 와인도 생산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추실 분 없을 것 같아요. 옥시데이티브 된 느낌이 많이 나실 거고요. 산화된 느낌이 좀 있으시고 굉장히 좀 직선적인 캐릭터예요. 그러면 보통 직선적으로 바로 보여주는 빈티지는 최근에 샴페인에서 생산된 어떤 빈티지가 있을까요? 지금 출시되는 게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게 2020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9년, 18년, 17년 이렇게 내려갈 건데 저희가 16, 15까지는 잘 안 땄겠죠? 그러면 이제 2020 빈티지 어떤 빈티지일까요? 사실은 샴페인에서 18, 19, 20 세 빈티지가 다 좋은 빈티지예요. 18은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바로 보여주는 스타일이고 특히나 아이 지역이나 피노누아 베이스 와인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와인을 생산을 했고요. 샤르도는 조금 빠지기는 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빈티지라고 꼽히고 19는 아마 최근 뭐 생산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96, 08를 이어주는 최고의 빈티지고 생산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08보다 19를 더 좋아하는 생산자도 많아요. 그 정도로 역대급 빈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걸 다 갖춘 빈티지고 2020은 굉장히 뛰어난 집중도와 좋은 밸런스를 지닌 빈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1은 좀 어려웠던 아주 어려웠던 근데 또 누가 만든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 제가 2025년을 테스팅을 많이 했거든요. 배럴에 있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19만큼 좋은 빈티지가 될 것 같아요. 뭐 20보다는 확실히 좋을 것 같고 제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19보다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롬 형도 은퇴할 시기가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형이 만든 최고의 빈티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프랑스도 연금법 때문에 그만둬야 돼요. 근데 항상 일은 다 합니다. 셀러스 같은 경우에도 안쌤도 공식적으로는 은퇴하신 지가 지금 8년 넘었거든요. 9년? 근데 아직 일하고 계시잖아요. 현업으로.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기욤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셀로스에 가면 애프리티브 테스팅을 안쌤이 있으면 다 하거든요. 안쌤이. 그래서 안쌤이 기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안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버지가 맨날 떠들고 있는데 뒤에서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십몇 년 동안 자기가 테이크 했는데도. 그거를 안쌤이 한 날 셀러로 불렀대요. 기욤을. 그래서 기욤한테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나는 태어나서 매일 포도밭 나갔었고 매일 포도가 어떻게 크는지 봐왔고 매일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했고 와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매일 확인을 했고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언젠가는 들어눕지 않겠냐. 그럼 그때 네가 하고 싶은 거 지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와인밖에 모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50년 동안 와인만 만드셨는데 은퇴를 하더라도 할 게 없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골에서 뭐 하시겠어요? 원래는 저한테는 은퇴하시면 뭐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입욕제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넣으면 탄산처럼 팍 퍼지고 이제 와인 향이 나는 거. 근데 접으신 거 보니까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건 안 하실 것 같고 그 이야기를 기욤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욤도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샴페인의 전설인데 살아있는 전설인데 자식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요번에 가서 제일 맛있게 마신 화이트가 뭘까요? 여기서 마셔본 사람 저밖에 없어요. 셀로스에서 꽃뜨드 쌍파뉴 블랑을 만들었어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들었는데 꽃뜨 쌍파뉴와 블랑은 보통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다 빈티지잖아요. 셀로스답게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솔레라로 만들었어요. 18, 19, 20 세 빈티지를 섞었어요. 그래서 맛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300병, 600병 정도 만들었을 거예요. 첫 빈티지예요. 이제 아마 올해 출시가 될 것 같은데 보이면 사십시오. 뭐 해외에서 직구를 하시든 뭐든 보이면 무조건 사십시오. 그리고 출시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테스팅하고 제가 진짜 거의 별을 받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마신 화이트 와인 중에 5손가락에 꼽을 만큼 맛있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셀로스에서 처음으로 꽃드 쌍파니아 후주도 만들었어요. 2019 베이스로 앙보네 후주라고 해서 300병 만들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두 개가 이번에 테스팅했던 두 개 화이트와 레드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인상적인 거는 로제 샴페인은 줄브로시의 로제를 테스팅했는데 전날 제가 셀로스도 먹고 기욤도 마시고 다 했거든요. 더 맛있었어요. 더 맛있었어요.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 테스팅하고 로제를 이렇게 만들지 해서 그래서 만약에 줄브로시의 로제가 올 가을에 출시되면 첫 빈티지예요.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300병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이거 풀었어 하니까 안 풀었대요. 몇 병 줄 거냐? 그러니까 12병 준대요. 야, 너 풀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저한테 인보이스를 보여주는데 미국 전체도 12병 줬어요. 미국 전체. 보이면 사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탈에서 팔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그 세 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샴페인에서 마신 와인 중 하나입니다. 3번은 로랑 베누아입니다. 로랑 베누아라고 해서 메네스루아이에서 유기농의 와인을 생산을 하는 집이고 이 친구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테이크오버를 해서 한 3년 전에 샴페인 소울에서도 한국에 방문을 했었는데 2018 빈티지 피노 누아와 피노 무니에가 블렌딩된 와인입니다.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바로바로 보여주는 스타일의 와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와인은 제가 처음 테스팅한 게 제가 뉴욕에 있을 때 2016년, 17년에 미슐랭 3스타 중에서도 예약하기 가장 어려운 셰프 테이블 브루클린 페어라고 있어요. 거기 셰프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때 거기 주방에 셰프트 쿠진, 한국 분 중에 유일하게 셰프트 쿠진까지 가신 분이
지금 저기 명보당 하고 계시는 셰프님, 임현주 셰프님, 예, 그분이 브루클린 페어에서 셰프 쿠진까지 하셨었거든요. 사실 그분 한국에 모시고 온 것도 저예요. 이타닉 가든에 소개시켜준 사람도 저고. 그래서 바로 원스타 받으셨어야 되는데 요리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우스 와인으로 테스팅을 해서 마셔보고 너무 맛있어서 저희가 수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4번 서비스 해주세요. 테스팅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5번도 서비스 해주세요. 6번 바로 다. 일단 컬러를 보실 때 여러분 컬러가 지금 어떠세요? 완전 레몬 빛깔은 아니죠. 그보다 좀 진하죠. 그러면 뭘까요? 레드 품종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다. 훨씬 더 연한 레몬 컬러를 띠고 있으면 이거는 샤르도노의 도미넌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컬러가 좀 이렇게 약간 오렌지빛이나 좀 더 진한 골드 컬러를 지니고 있으면 블라인드 하실 때도 이거는 피노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무니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산이 먼저 치고 나오고 구조감도 좋죠. 보통 입안에서 느껴지는 구조감이 좋으면 피노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에드리안 노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로쉐나 사바 정도까지 갈 아주 뛰어난 생산자입니다. 사실은 샴페인에서 17개의 그랑 크루가 있는데 베르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베르즈나 베르즈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포도밭이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북향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포도밭이 북향이면 포도가 남쪽에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남쪽이 어디냐면 몽탄 행스의 앙보네나 부지 같은 피노노의 성지 같은 곳이죠. 옛날부터 와인을 잘 만들었던.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8, 19, 20 계속 더워지면서 포도가 잘 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만큼 양질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오크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 친구의 엑스 걸프렌드가 와인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가 다 만들어줬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얘보다 지금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작년에 테스팅을 한번 했었고, 요번에 테스팅할 때 이 친구한테 야, 네가 만든 게 훨씬 더 맛있던데 웃더라고요. 어쨌든 젊은 친구인데 와인 굉장히 잘 만드는 친구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르세빠지라고 해서 이 집의 엔트리급 와인 미들급 레인지 중에 하나고요. 100% 피노누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컬러에 보시기에도 훨씬 더 좀 진한 컬러를 지니고 있고요. 100% 2020 빈티지. 네. 맛있죠? 네. 가격도 착합니다. 네. 맛있는 와인입니다. 자, 다음 와인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앞에 와인이 직선적으로 바로 그냥 땅땅 때려준다면 이 와인은 굉장히 좀 은은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실 거예요. 오히려 앞에 드셨던 것보다 좀 힘이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와인은 훨씬 더 우아하고 복합적인 캐릭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팔레트도 훨씬 크리미하죠. 앞에하고는 버블 사이즈가 좀 달라요. 앞에 거는 그냥 빵빵빵 이거면 이거는 잔잔한. 그래서 만드는 생산자의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네. 뒤에 따르는 게 더 비싼 거겠죠?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순서에 관계없이 비싼 게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두 개를 붙여놓은 게 제가 생산자의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들은 아마 처음 드셔보신 분, 여기 블라인드로 다 드시고 계시니까 다 마음에 드셨을 거고, 왜냐면 바로바로 땅땅 쳐주는. 네. 근데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좀 은은하고 감미롭게 다가와서 사실은 천천히 즐기기에는 훨씬 더 좋은 와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와인은 100% 피노 무니에로 만들었습니다. 무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녹색의 진흙질 토양에서 만드는 100% 피노 무니에
가지고 만들었고요. 세드릭 무세가 2003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와이너리로 합류를 하면서 와이너리를 굉장히 키우기 시작을 했고요. 이 친구가 자연을 아끼는데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래서 생산자 중에 처음으로 10년 지나면 썩는 종이를 사용해서 레이블과 캡슐을 만들었어요. 지금 드시는 거는 이 집의 스페셜 구베인 오마주 기즈입니다. 100% 피노 무니에로 만들었고 이 집의 플래그십 와인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종이로 처음 보시죠? 종이로 만든 거. 10년 지나면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셀러에서 10년 동안 눕혀놨다가 이거 레이블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클럽 트레조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병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셜 클럽 만드는 생산자들이 이 병을 사용하는데 가장 이제 플래그십 와인만 만드는데 유일하게 100% 피노 무니에로 만든 스페셜 클럽이 이 집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레이블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자.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 위드 앱이 있어요. 위드 앱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디가 알려지고요.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크리스탈 와인이다, 프랑스다, 그 다음에 데코르 주망을 2022년 뭐 12월 19일로 했다. 도자는 1g이다. 그 다음에 빈야드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보들이 여기 와인에 대해서 뭐 히스토리라든가 이 바틀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뒷 레이블을 보시면 한국에 뭐 기껏 해봐 240병 정도 이 큐베가 들어와더라도 이렇게 레이블에다가 크리스탈 와인으로 표기를 하는 게 각 나라별로 어떻게 물건이 팔리는지를 다 트래킹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프랑스에서 팔렸다. 근데 이 와인이 한국 가 있다. 이러면 생산자가 연락하는 거죠. 왜 이 밭을 왜 가 있나? 한국 손님이 사갔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레스토랑에 판매를 했는데 그 바틀이 한국에 가 있다. 그래서 셀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말 열심히 트래킹해요. 그래서 어느 수입사 최근에 한 3수입사가 날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에서 지금 이니셜이 VIP가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병행 수입하는 회사에서 업장이 공급하는 가격이 150만 원이래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냥 4배 차이 정도 나잖아요. 저희하고. 안쌤이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NFC를 깔아서 병이 어디로 가는지 다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걸 또 악용을 해서 병행 수입하는 분들이 NFC 칩을 자석으로 날려요.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쌤이 찾고 찾아서 한 굉장히 큰 수집사를 날렸어요. 얼마 전에. 다음 와인 테스팅 해보시죠. 맛있으신가요? 이거는? 본인 스타일이세요? 네, 맛있어요.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10만 원 초반. 10만 원 초반이요? 네. 택도 없습니다. 스페셜 쿠베가 보통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스페셜 쿠베보다 드실만 하셨어요? 현지에서도 사시면 지금 환율로 10만 원 초반에 못 사실걸요? 네. 지금 드시는 게 사바입니다. 네. 사바는 몽타뉴 행스의 AK 지역에 위치한 생산자입니다. 가족 도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프레드릭 사바가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제초제, 살충제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방식이고 100% 오크 배럴에서 양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3년 전부터 와인 글러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급 큐베 같은 경우에는 반은 와인 글러브, 반은 오크 해서 두 개를 블렌딩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아르노앙트를 갖다가 아르노앙트가 양조를 할 때 와인 글러브를 사용을 하는 걸 보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최근 굉장히 많은 생산자들이 와인 글러브를 사용하거든요. 샴페인에서.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반반 거의 50대 50으로 와인 글러브, 오크 숙성 그렇게 해서 블렌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신 거는 이 집의 엔트리급 큐베인 오베르투르입니다. 자, 앞에 와인이 사바였는데 뒤에 와인이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사바는 산이 좀 더 경쾌한 스타일이고 이 집은 그냥 이 집이 더 들이대는 뿌리 음식? 약간 홍삼 냄새 같은 거 많이 나실 거예요 와인에서. 훨씬 더 산이 강하고 입안에서 어택을 주는 애시디티가 훨씬 더 좀 강렬하게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사바 하면 애시디티인데 사바보다 애시디티가 더 강해요. 근데 표현이 좀 달라요. 사바는 사바 특유의 이렇게 탕탕 치는 느낌이 있고 얘도 얘 나름대로 탕탕 치는 느낌이 있는데 얘가 훨씬 미네랄 톤이 강해요. 그 다음에 약간 뿌리 채소 느낌? 이런 홍삼 느낌? 향에서 느껴지는.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호불호가 좀 나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호입니다. 홍삼 얘기 괜히 하셔가지고. 왜요? 와인에서 홍삼 나면 좋은 건데. 대표적인 홍삼 향이 나는 와인이 DRC. 품종이 다릅니다. 네. 앞에 지금 드신 건 100% 피노누아고 사바 다음에 테스팅 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블렌딩입니다. 세 가지 품종이 다. 근데 얘도 난다 긴다 하는 놈입니다. 제가 놈이라고 한 거는 저보다 동생이겠죠? 질문은 이 홍삼 향이 나는 게 어떤 이유에서? 양조 과정에서 그렇게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얘가 만드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토양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피노는 홀클러스터에서만 그런 향이 나거든요. 줄기를 쓰는 생산자 중에 특히나 특정 생산자, 뭐 DRC나 아니면 프레르록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비조도 약간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루라라든가 그런 탑 생산자들이 그런 향기를 뽑아내는데 피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줄기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명확하고요. 특히나 줄기 쓰는 생산자. 근데 샴페인은 저도 100%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조랑 그 다음에 토양에서 오는 느낌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람블로는 이제 브리니 지역에서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고 이 친구도 포도밭에서 진심이라서 포도밭에 막 지피지기 작물도 키우고 있고요. 무니에를 베이스로 누아, 샤르도네 여러 가지 포도 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입하는 생산자 중에서 술을 가장 잘 마십니다. 이 친구가 저 샴페인 서울 때 와서 술 먹는데 한 자리에서 500잔을 10잔을 마셨거든요. 치킨 먹으면서. 맥주? 네, 맥주에다가 500cc를 그냥 이렇게 그냥 들이붓더라고요. 에드리안 돈하고 기욤 셀로스하고 라로지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술 저는 맥주집에서 10명 가서 70만 원, 80만 원 안주값은 얼마 안 났어요. 전체적으로 치킨 한 5마리? 4마리? 그러니까 1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떡볶이 몇 개? 이렇게 놓고 해서 뭐 마라 몇 개 이렇게 놓고 안주값은 15만 원 다 났어요. 근데 맥주값으로 50만 원이 나온다는 게 거기 분들이 놀래더라고요. 이게 통 2만 cc인가? 그걸 비우더라고요, 하나를. 그 정도로 술 진짜 잘 먹어요. 그래서 젊은 생산자 중에 소출량도 굉장히 작고 이제 뛰어난 와인을 만드는 친구인데 그 집의 엔트리급 와인입니다. 심지어는 2021 약간 숙성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는 2022였고 이건 2021이었습니다. 2022는 사이즈도 크고 집중도 있다면 사실은 21은 조금 어려웠던 빈티지거든요. 그래서 21 베이스에 리저브 와인 숙성을 했고 도자주가 제로입니다.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도자주를 하지 않는. 보통 도자주를 하지 않으면 시음 적기가 좀 더 빨리 오고요. 더 오랜 숙성을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탕 많이 친 거는 숙성이 그만큼 오래 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96년도 크리스탈 찾아보시면 96년 크리스탈이 도자주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12, 15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도자주가 2016 나왔죠. 도자주가 6.6인가 그럴 거예요. 6인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사이에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주를 줄이면 줄일수록 생산자들이 저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토양을 더 때로와를 보여주고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설탕을 치는 것과 때로와랑 무슨 상관이지? 근데 그들이 표현한 건
토양의 투명성을 더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저도 샴페인을 마신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으니 마시다 보면 도자주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도자주 낮은 거를 테스팅한 지가 제가 한 15년이 돼 가니까 확실히 숙성이 빨라요. 그러니까 처음 출시됐을 때는 마셔보면 브룻 네이처가 훨씬 더 바로 보여주고 이런 느낌도 있고 설탕 친 거 좀 달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10년 지나면 엔트리급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음 적기야? 근데 다른 집 설탕 많이 친 거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토양을 더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크게 표현되는 거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이제 숙성력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1950년대, 40년대는 설탕이 60, 그쵸. 50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낮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와인 한번 테스팅 해보십시오. 아주 맛있을 겁니다. 오, 맛있지 않나요, 이거? 맛있죠? 다들 끄덕이시네. 싸바오도 맛있어요? 아, 다들 그러시네. 싸바오도 맛있어? 싸바 삐지겠다. 왜냐하면 체급이 다르게 합니다. 이 집은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플래그십 와인들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건데 장필립 투르세입니다. 몬타뉴 행스의 레메느에 위치한 생산자인데 원래 이 친구는 포도 재배를 하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이 와인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그래서 최근에 가면 양조장 자랑밖에 안 해요. 나 이거 샀다. 이거 샀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도 잔 사고 뭐 하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나 티켓 다 샀어. 뭐 짤투 샀어 이러잖아요. 라귤 샀어. 이 친구는 야, 나 프레스 샀어. 단위가 달라요. 근데 3억 뭐 그런 단위니까. 그래서 지금 드시는 와인은 이 집의 플래그십 와인인 100% 샤르도네로 만든 안나티입니다. 맛있죠? 네. 네. 드셔보시면 다 사세요. 이거 맛있다고. 맛있는 와인입니다. 다음 와인 서비스 됐나요? 네. 화양 냄새 나지 않으세요? 와인잔에서 건스모크. 건스모크 나면 뭐예요? 와인에서? 그렇죠. 저희가 돈페리뇽 수입할까요? 아니요. 블라인드 하면 저도 생산자마다 특징을 많이 찾거든요. 근데 이거 딱 맞자마자 건스모크 화양 냄새 확 나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처음 콜은 블라인드 하면 이건 무조건 돔이다 라고 하겠죠. 근데 돔은 아닙니다. 보다 나은데요. 돈보다 나으세요? 네. 돈보다 쌉니다. 더 좋네요. 에페메르입니다. 사바하고 드라마하고 같이 만든 와인인데 블란드 블랑입니다. 100% 샤르도네고 013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마크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2022년 겨울에 2022년 제 기억으로는 10월 정도에 갔다가 사바가 따가지고 저한테 한 병 주더라고요. 블라인드로. 그래서 먹는데 맛있는 거예요. 저도 테스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내가 만든 에페메르고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몇 병 만들었냐 해서 800병 정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매그넘밖에 없냐니까 와인 그룹만을 위해 만들어서 스페셜 큐베라고 해요. 저희만을 위해서 만들지는 않았는데 저만 샀죠. 사실 그런 큐베가 몇 개 있어요. 사바에서도 이번에 2027년 중에 구테도르라고 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일반 바트는 한국밖에 안 줬어요. 그거 먹고 제가 야 이거 다 줘 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120병인가 180병 다 샀거든요. 근데 매그넘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독점을 주니까.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레이블을 보시면 이제 포 크리스탈 와인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박으려고 고생했습니다. 013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에페메르가 출시될 때부터 넘버 1, 2, 3 그러니까 포도를 사는 지역이 각각 다르고요. 처음에 뭐 넘버 8인가 9까지는 이제 포도를 주스를 거의 사기만 했고 그다음부터는 직접 포도밭도 관리하고 자기가 이건 내가 테이크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고시앙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테드 블랑의 크라망, 오제, 르무니스 로제 3개의 샤르도네만 블렌딩 했고요. 2015 빈티지입니다. 자, 다음 와인, 에페메르 다음 와인. 이건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많이 없으신 이것도 직선적인 느낌인데 에마누엘 브루쉐입니다. 에마누엘 브루쉐는 빌레오느라는 마을에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르몽베누아라는 싱글 빈야드에서만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테스팅 하시는 와인은 이 집의 셀렉션 와인입니다. 즉 와인을 구입을 해서 도자주만 따로 하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브로쉐 네고시앙 와인 중에 한 3주 전에 저희 시음이 할 때 테스팅을 했었는데 꽤 맛있게 맛있어요. 브로쉐의 본래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지만 근데 질문인데 필터를 하고 안 하고 차이를 어떻게 이 받아들이는 샴페인은 저도 100%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일반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을 필터링을 안 하면 훨씬 더 와인이 나중에 지났을 때 복합적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필터링이나 피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작은 와인의 부유물이라든가 그런 게 와인 속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르루아, DRC 그런 탑 생산자들은 필터링이나 피닝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와인에서는 세디먼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와인에게 훨씬 더 복합미를 가져다 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탑 생산자들은 거의 필터링이나 피닝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간의 수공업 같은 집들은 필터링이나 피닝을 안 하는 집들이 많고 하지 않을수록 와인이 훨씬 더 복합미를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게 자, 이렇게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일자로 생겼죠. 그러네요. 샴페인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무슨 차이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다 크라운 캡을 숙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여러분 탄산, 그러니까 환타, 맥주 다 이런 병이고 이거는 이제 코르크로 숙성을 시키거든요. 자, 코르크로 숙성시키는 거랑 크라운 캡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코르크는 미세하게 공기가 드나들면서 와인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라운드하게 만들어주고 복합미를 가져다 주는 효과가 좀 있을 거고요. 샴페인도 여러분 코르크가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크라운 캡으로 숙성을 시키는데 거기서 데코르 주망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설탕이나 그걸 집어넣고 만드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와인이 미네랄 톤이 강하고 산도가 두드러지는 스타일을 보여주기는 하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테스팅 하셨던 그 장필립 트루셋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주스에 똑같은 바틀링, 똑같은 품종인데 하나는 코르크 숙성, 하나는 크랑케 숙성으로 해서 와인이 나왔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블라인드로 되게 굉장히 좀 재미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와인 테스팅 해보시죠. 굉장히 리덕션이 강하고 그냥 빵빵 때려주는 힘이 아주 좋죠. 이거 드시고 맛없다는 분은 없으세요. 보통 어떠세요? 이거는 스타일이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리덕션이 아주 강한 빵 터지게 보여주는 줄브로쉐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홀짝홀짝 했던 와인 5병 먹는다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많이 날아오를 거다. 지금도 너무 날아올랐지만 앞으로도 많이 날아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셀로스에서 와인을 배우면서 셀로스 스타일을 그대로 본인의 토양에 맞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와인의 리덕션을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니? 하니까 본인은 셀로스가 만든 그대로 만든다. 근데 본인이 생각에는 석회보다는 이제 자갈이라든지 진흙 토양에서 훨씬 더 리덕션을 많이 준다. 품종의 차이보다는 토양의 차이인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이집도 뭐 유기농으로 와인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에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싱글 비냐드 와인을 출시를 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 2주 출장 가서 테스팅한 로제 샴페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로제예요. 거의 빌다시피 했거든요. 그럼 보통 한 12병 더 주거든요. 그런데 야 미국도 12병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 집에 슈르비방입니다. 2021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4월에 서리가 내렸고 6월에 이제 폭우가 내리면서 이제 생산량이 평소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 한 70%, 60%가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슈르비방이 이게 영어로는 서바이버, 살아남은 자. 그래서 이 친구가 표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빈티지에 살아남았던 포도를 다 블렌딩해서 만든 게 이 와인입니다. 와 이거 엄청 비싼데요? 이게 해외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와인바에서 500유로인가 400유로에서 삐렉한테 야, 너 거기 팔지 마. 왜냐하면 생산자들도 자기 와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팔리기를 바라지 2차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비싸게 팔리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삐렉이 저한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전화해서 가격 확인해보고 만약 그 가격에 판다면 바로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공급 안 하겠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격을 바꾸라고 하든가. 이거 저희 항해팀장 이거 가격 우리 얼마에 팔았지 이거? 20만 원 초반인가 10만 원 후반일걸? 20만 원이 안 됩니다. 20만 원 안 된대요. 저희 착하게 판다니까요. 근데 심지어는 이것도 맛있지만 엔트리급도 진짜 대박입니다. 사실은 이 집의 엔트리급이 제가 보기에는 자 다음 와인 테스팅 하시죠. 이거랑 이 다음 와인도 준비해 주세요. 우리 애만 그 다음 마지막 것도 서빙해 주세요. 다음 와인 어떠셨습니까? 맛있으세요? 네, 비싼 와인이에요. 비싼 와인이고 맛있는 와인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만든 와인입니다. 제롬 프레보의 와인입니다. 이것도 현지가가 더 비쌀 건데 레베긴이라는 와인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와인입니다. 2023 베이스입니다. 23이 접근성이 좋아요. 마시기 편한. 즉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되게 좋아해. 안 좋은 회사 보기보다는 원장님 그냥 김치까지는 모르겠어. 장기 숙성이 어렵다. 2023이 스즈키병이라고 해서 초파리가 달라붙어서 외모로 보면 포도가 잘 익었어요. 만지잖아요. 물. 안셈셀로스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했겠네. 나이트메어라고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지 말라는. 가장 어려운 빈티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포도를 잡았는데 잡으면 다 물이래요. 그래서 그게 거의 그러니까 이게 피가 흐르듯이 흘러내려서 자다가도 깨고 자다가 그게 심지어는 2023이 셀로스의 50번째 안셈의 50번째 하베스팅이었대요. 그래서 코테드 블랑은 정말 어려웠던 빈티지고요. 근데 몽타주 행스는 그나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스즈키의 영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확실히 2023이 접근성은 훨씬 좋아요. 22나 20, 19 먹으면 아직도 타이트한데 못 먹어요. 그거 드셔야 돼요. 그거는 기다려야 되는 건데 23이 접근성 확실히 좋아요. 지금 장기 숙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긴 해요. 다음 와인 테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거랑은 결이 좀 다른 와인입니다. 그냥 딱 따서 그냥 먹으면 맛있다. 저희의 대표적인 후자 브랜드입니다. 앙리지로입니다. MV 2020입니다. 피노 도미넌트의 샤르도네가 블렌딩 됐고요. 지금 프랑스 뉴욕 노선 말고 LA 노선하고 딴 데 주고요. 프랑스하고 뉴욕은 지금 크룩스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2018 빈티지 나오면서 이전에는 여기 푸드셴이라고 표현을 됐었는데 그거를 없애고
그냥 아이 왜 그랑크루로 나와요. 없앴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오크통이라는 뜻이잖아요. 오크에서 숙성을 시켰다. 그 표현을 쓰기 싫은 거죠. 우리는 아이다. 아이 그랑크루다. 자, 마지막 와인. 예. 필드센이나 저 앙리지로가 네. 해가 갈수록 예전에 좋아했던 이유가 조금 약해지는 아, 그러니까 오크 터치가 좀 더 강했고 농축미 네. 이런 거가 조금 더 사그라드는 게 네, 그게 생산자의 의도라고 저는 생산자의 의도가 아니라 와인메이커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물어보고 네, 싶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클로지로가 만들었던 스타일이랑 지금 이제 사위가 세바스티앙이 만들면서 이전에도 세바스티앙이 일을 했지만 클로지로가 완전히 은퇴를 하고 회장에서도 은퇴를 하고 지금은 엠마뉴엘이 회장이고 밑에 둘째 사위가 이제 와인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와인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이전보다 접근성이 좋아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선생님하고 의견이 반대가 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저한테는 어떤 의견도 있었냐면 투마치 오크다. 오크 캐릭터가 너무 강하고 너무 옥시다이즈한 느낌이 강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독보적이라 좋아. 근데 그거는 생산자마다 와인 메이커가 바뀌거나 아니면 세대가 바뀌면 스타일은 예,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 생각. 이게 오늘 제일 아마 고가의 와인일 겁니다. 마지막 테스팅 하시는 와인은 피에르파이아입니다. 이 집은 이제 현재 두 생산자, 앙뚜안 파이아하고 끙땅하고 엄청 잘생겼어요. 앙뚜안이 잘생겼죠. 앙뚜안이 며칠 전에도 제가 봤는데 잘생겼어요. 제가 만난 와인 메이커 중에 제일 잘생겼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 친구 두 명이 물려받으면서 2012년부터 이 친구들이 와인을 만들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버지 세대보다 뛰어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부지에서 앞서 뭐 설명을 다 드렸지만은 뭐 유기농으로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스팅 하시는 거는 이 집의 이제 아버지가 만들었던 와인이죠. 2008 빈티지 피노 베이스의 샤르도네 블렌드 있고 15년 동안 크레아 초키 소일 셀러에서 숙성을 시켜 2023년 1월에 병입을 했고 도자주는 0입니다. 뭐 시간 되시는 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꽃데드 블랑과 그 다음에 오브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예 셀러스 나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